안녕하세요. 영동성 천농원입니다. 오늘은 5월 28일이네요. 제가 이제 적가하고 도장지 제거를 1차 이제 끝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유인을 할 거예요. 제가 원래는 5월 초부터 이렇게 유인을 하면 좋지만 제 농사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가에 시간을 워낙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시간이 없어서 지금이라도 이제 유인을 해줘야지 내년은 이제 꽃눈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묘목 같은 경우는 이제 수영을 이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5cm하고 12cm 이클립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어제도 유인을 좀 하고 이제 오늘서부터도 이제 이렇게 5년차 이런 이제 척지가 이제 좀 수평이 안 돼 있는 거는 작년에 이제 자란 가지들 있죠. 척지 그거를 이제 유인을 할 거예요. 수평 정도 80도나 90도 정도로 그래야지 이제 꽃눈이 잘 오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부사 같은 경우는 정말 유인이 어떻게 보면 수영 만드는데 제일 좋고 사과 착화시키고 꽃눈 잘 오게 하는 데는 유인이 제일 좋아요. 유인만 하면은 꽃눈이 정말 잘 와요. 이렇게 수평 유인만 하면은 뭐 이렇게 다 한 척지에 7개 8개 이렇게 착과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평 유인만 하면은 꽃눈이 잘 생겨요. 이렇게 먹고 그래서 직립되면은 사과나무는 이게 꽃눈이 안 와요. 그래서 10년 이렇게 키워도 어떤 분들 보면은 꽃눈이 안 와가지고 착과가 한 번도 안 생겼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심은 사과나무 이제 유인하는 거 이제 보여드리고 옆에 있는 거는 이제 5년차 사과나무도 한번 성목도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보이는 거는 5년차예요. 이제 정상적으로 착과가 되고 수세도 안정적이라서 거의 도장지가 없고 꽃눈도 거의 다 멎었어요. 벌써 이게 착과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은 거의 꽃눈이 멎어요. 이게 빨리 5월 달에 지금 벌써 5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꽃눈이 멎어야지 좋은 이제 사과가 이제 꽃눈이 오고 사과가 달리는 거죠. 이렇게 제가 5cm 짜리 저는 이클립만 사용을 해요. 다른 거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아요. 5cm 짜리하고 12cm 짜리 이 두 가지로 거의 다 유인을 해요. 그러면은 앞에 보이는 게 이게 올해 심은 이제 후브락스예요. 후브락스. 그래서 이렇게 이제 M9 작은 묘고 이제 대목 노출은 한 10cm만 했어. 여기 토양이 옆에도 이제 두 줄로 이제 식재를 했기 때문에 양북 경합이 있어 가지고 조금 깊게 심었어요. 10cm 정도 M9이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최하단 같은 경우는 아직은 굵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인을 이런 거는 안 해서 한 80도 정도 되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아직 유인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굵다 그러면은 유인을 점점 밑으로 해줘야 되겠죠. 이게 가지가 굵으면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가늘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안 했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유인을 해주는 거예요. 제일 밑에 척지가 제일 굵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유인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위로 가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수평으로 유인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벌써 끝은 멎었네요. 이렇게 거의 수평만 해주면은 이것도 멎었고 거의 다 멎었네요. 벌써 이 끝은 이제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렇게 이제 유인을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평 이하로 이제 유인을 한 거예요. 뒤집어 가지고 수평 이하로. 그래야지 밑에 척지가 길고 위로 가면 갈수록 척지가 짧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위로 갈수록 수평 유인을 하면은 끝이 다시 살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자라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이제 최상단이에요. 여기가
오래 심은 부위에요. 지금 이게 수고가 1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120, 140, 140 정도 되는 올해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자란 게 40cm 정도 자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수세가 좋은 거죠. 그런데 끝은 아직 자라고 있잖아. 끝은 아직 멎으면 안 되겠죠. 더 올라가야 되니까 앞으로 한 20cm 정도는 충분히 이상은 올라갈 것 같아요. 수세가 괜찮기 때문에. 그런데 수세가 좋으면은 보통 밑에 척지들도 잘못 키우면은 멋지가 않고 계속 자라요. 그러면 수세가 엄청 센 거예요. 그래서 수세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유인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식재거리가 있는데 제가 1m 15로 지금 식재했어요. 여기는 다 한 100m 정도 되거든요. 저 끝까지. 그래서 숲 10m, 1m 15로 식재했기 때문에 이거를 척지를 옆으로 많이 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세 관리를 잘해서 이래 먹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위로 가면 갈수록 이제 수평 이하로 하고. 만약에 상단 같은 경우는 유인을 해도 정부 우세성 때문에 신초가 자꾸 이렇게 자라죠. 그럴 때는 최상단 같은 경우는 적심을 해요. 최상단은 이것도 적심을 했는데 지금 15일 정도가 되니까 다시 신초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신초가 이래 자랄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요 적심한 부위 꽃눈이 어디 생기냐면 요 적심한 부위 요 입 밑에 여기 꽃눈이 생길 확률이 있어요. 여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한 20cm 자라잖아요. 그러면 또 20cm에서 적심을 해주는데 적심을 안 해주면 계속 커지겠죠. 이게 신초가 하늘로.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냐면 양분이 일로 가기 때문에 수고가 안 올라가요. 수고가 양분이 경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cm 정도에서 또 적심을 해주는 거예요. 꽃눈을 자꾸 만들려고 저는 하는 게 아니라 양분 경합을 안 하게끔 상단으로 양분이 가라고 최상단 같은 경우는 적심을 해주고 수평 이하로 유인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cm 정도 자라면은 또 적심을 해요. 그런데 겨울 전정 때 겨울 전정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40cm에서 멈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분명히 20cm에 적심을 하면은 하늘로 가요. 이래 꺾여요. 그러면 내년에 유인도 잘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결과지가 생겼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겨울 전정 때 적심한 부위 바깥쪽으로 전정을 해요. 최상단이 40cm가 되면 안 되겠죠. 식재거리가 1m 10인데 하단은 40cm, 50cm가 돼야 되지만 상단으로 가면 갈수록 40cm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가분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겨울 전정 때 꽃눈이 생겼으면 꽃눈 바깥쪽으로 전정을 해주고, 꽃눈이 안 생겼어도 밑에 눈을 두고 위에서 최상단 같은 경우는 잘라주는 거죠. 가지를. 그래서 다시 받는 거죠. 그래야지 위로 힘이 가고 밑에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유인이에요. 이 나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수세가 센데 좀 이렇게 척지 길이가 벌써 40cm 정도 돼요. 일단 같은 경우 지금 벌써 올해 식재했을 때는 EV였어요. 요만큼인 거를 식재를 했는데 지금 20cm가 더 자랐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수세가 센 거예요. 이게 밀식 재배하는 분들은 이거는 그래도 다행히 멎었네요. 수평 유인을 하니까 멎은 거예요. 이게 제가 며칠 전에 유인을 했어요. 그런데 유인을 안 했으면 끝이 안 멎었을 거예요. 근데 유인을 하니까 끝이 멎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 자라지 말라고 이제 유인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유인을 하면은 이런 안쪽에 여기 잎 사이 여기에 눈이 생겨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벌써 요 안쪽에 이제 눈이 생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계속 자라면은 안쪽이 눈이 안 생겨요. 그러면은 내년에 여기서 결과지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끝만 자라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유인을 했는데도 계속 자라면 그때는 적심을 하는 거예요. 끝을
계속 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키우고 싶은 만큼만 키우고 적심을 하는 거예요. 더 자라면 안 되고 안쪽에 꽃눈, 그러니까 잎이든 꽃이든 안쪽에 이제 생기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유인을 해주면은 최상단으로 가면 갈수록 수고는 잘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최상단이에요. 그럼 수평 이하로 제가 유인을 하고 적심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무도 하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거는 묘목을 사올 때부터 이렇게 있던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은 나대지잖아요. 지금은 가지가 안 나오죠. 수평으로 유인을 했는데도 안 나오죠. 올해는 안 나올 거예요. 여기 내년에 나와요. 내년 봄에 여기서 결과지가 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착과가 안 되겠지만 3년 차에 이제 착과가 많이 되는 그런 원리예요. 그 최상 이제 중간 같은 경우는 요런 데는 이제 멎었네요. 내년에 여기다 사과 다는 거예요. 요런 가지 몸통에다가 한두 개씩은 달아도 되고, 위로 가면 갈수록 굵은 척지가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수평 유인을 해줬고, 수평 이하로 유인을 해줬고, 상단으로 가면 이제 밑에를 유인을 했기 때문에 신초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신초들이. 그 최상단은 이제 이런 모양이고, 그래서 하단은 이제 척지 길이가 길어야 되고 상단으로 갈수록 이제 척지 길이가 짧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최상단 같은 경우는 수평 이하로 유인을 해주고 적심을 해주고, 그러는 이제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애올라면 안 되고, 나무를 봐서 예를 들어서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이게 유인도 안 했는데 가지가 가늘잖아요. 이러면은 이런 가지들은 좀 떨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굵어지고. 위로 가면 갈수록 이제 수평 이하로 유인을 했죠. 수세가 센 나무는 수평 이하로 유인을 하고, 수세가 적당하면 수평으로 유인을 하고, 상단으로 가면 갈수록 수평 이하로 하고 길이를 짧게 하고, 길이가 길다 그러면 적심을 하고, 그래서 삼각형, 수형이 삼각형이 되게끔 최종적으로 이제 5년차 이제 나무를 보면은 최상단은 척지가 길잖아요. 이렇게 이게 1.4m, 5m 정도로 식재한 거예요. 1.4m. 최상단은 가지가 뭐 한 1m까지 이래 나갔잖아. 근데 이제 상단으로 가면 갈수록 가지가 없던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상단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저는 요 정도 부위까지 착과를 많이 시키지, 위에를 뭐 아상 처리를 해가지고 가지를 막 받는다,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아요. 거기 해봐야 몇 개 달리지도 않고 괜히 햇빛만 가리고 그러기 때문에 최상단은 그냥 가볍게 그냥 몇 개만 달릴 정도, 수세를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 그런 것만 하라고 저는 최상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요 부위 정도까지 착과량, 그러니까 하단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그 수확량도 하단이 제일 많이 나오고 상품성도 좋고요. 상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너무 높으면 또 수확할 때 관리할 때도 힘들기 때문에 제가 알려준 대로 이렇게 하면은 아까 보여준 오른쪽에 있는 나무같이 이렇게 5년 정도 되면 수형이 이제 완성이 돼서 5년 정도 되면 60개에서 80개, 뭐 많이 착과시키는 분들은 이제 식재글에 따라서 다르지만 100개까지도 이제 착과를 시킬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식재해서 내년에 뭐 사과를 달아야지 그런 생각보다는 길게 보고 수형을 만든다는, 그러니까 3년차 이후에 착과량을 이제 어느 정도 만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야지, 처음서부터 너무 욕심을 부리면 막 적심하고 자꾸 막 밑에까지 적심하고 너무 자꾸 유목을 괴롭히면 안 돼요. 자꾸 자르면 안 되고. 예, 오늘은 제가 올해 심은 제 사과나무를 보여주면서
조금 힌트를 얻거나 제 말에서 조금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